나는 생각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플러스 알파 진장우만의 윤수영만의 것을 꺼내서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인 거지. 근데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 딱 제목하고 제가 썸네일을 이번엔 좀 만족했거든요. 제목이 보험 설계사 이제는 컨텐츠로 계약하는 시대, 그리고 썸네일이 고객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썸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4가지 챕터로 해서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통찰 질문. 지금 시대에 보험은 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이제 지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 대부분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많이 하지. 그리고 무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설계사들도 많아. 근데 이제 정보가 차고 넘치다 못해 어떤 소비자가 핸들링하고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지. 누구나 거의 이제는 할 수 있는 진짜 오픈 시대인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이런 거지. 예전에는 A부터 Z까지 다 줬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있는 3, 4가지, 5가지를 깊고 면밀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 이미 다 알고 왔거든. 자기 가려운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연 대면에서 만족할 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니즈 자체가 이미 충분히 함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니즈 환기도 굳이 필요 없어. 그래서 공간과 지식과 설계사의 어떤 기본적인 의견, 철학까지 들어가서 이 3가지를 아울러서 표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지. 내가 이걸 꼭 얘기하고 싶어. 내가 판매자야, 혹은 내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돼. 그러면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거기에 대한 비대칭이 이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고 깐깐한 소비자를 만나면 오히려 역전 현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내가 좀 오늘 꼭 던지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글에 대한 부분, 정보의 깊이에 대한 부분. 그러려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해야겠지. 결국에는 공부하는 설계사, 공부하는 영업인이 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구현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이 깨진 시대인데, 고객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설계사를 이제 선택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유튜브를 찍든 블로그 글을 쓰든 카페 활동을 하든, 물론 조회수와 상위 노출이 당연히 좋지. 그건 나는 부정하진 않아. 다만 50명이 보더라도 그 50명이 수긍할 수 있는 컨텐츠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지, 내 말에.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예전에는 나가서 무에서 유를 창출했잖아.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 소비자가 내 입맛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내가 상담하고 싶은. 근데 그건 이제 너무 광활하니까 하나하나 찝기는 어려워. 뭐 예를 들어 나의 수많은 질문을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알려줘서 이 사람한테 더 끌렸을 수도 있고, 내가 소가리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소가리를 공감해줘서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그만큼 갖춰야 될 덕목들과 갖춰야 될 내공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 정말 잘하고 싶다면, 뛰어나고 싶다면 끝도 없이 노력을 하고 전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엔 오프라인 영업 방식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 건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보험 설계 영업 방식은 오프라인 방식이었잖아요. 지인, 소개, 상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영업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한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 한편으로는 정말 지겨워도 고되도 힘들어도 해 나가면 한편으로는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성향에 맞고 본인이 지치더라도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으면 난 괜찮다고 보는데, 내 지인, 가족,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새로운 접점에 대한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있잖아. 근데 온라인 보험 영업의 큰 장점은 나를 보고, 혹은 내 글을 보고, 내 영상을 보고 문의를 받는 시스템이 굉장히 센세이션이지. 요즘에는 대부분 많이 알지만 알아도 접근하기 어려운 카테고리가 나는 온라인 보험 영업이라고 보거든. 내가 늘 말하잖아. 수많은 설계사들 중에 5%, 3%, 1%밖에 왜 안 되겠냐 이거지. 본부장님도 사실은 대면 영업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대면 영업을 하다가 더 이상 내가 고객을 만나기 어렵다고 느낀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 그 순간이보다 나는 잘했는데 저게 싫었어.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의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모양새에서 내 스스로 한계라기보다는 자괴감이 들었지. 나는 억지로 가입을 많이 시켰거든. 내가 너무 절박하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너 도와줬잖아, 사인해, 이게 된 거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친구는 내가 연락 오는 것도 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그렇잖아. 왜 보험은 늘 부탁해야 되고 강요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도와준다는 이 개념이 통용이 될까? 나는 숭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를 싫어하지?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가입을 시켰구나. 근데 또 가입을 시킬까 봐 두려운 거구나. 왜? 나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딜까를 계속 고민했던 거야. 그게 여기 네이버
그래서 이걸 찾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 고민 중에 되게 힘들었던 거는 나 혼자 했다는 거야.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 왜 그걸 하냐? 잘하는데. 계속 밀어붙여. 근데 돈은 벌지만 뭔가 공허함이 있었던 거지. 와, 이 부분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그럼 이번엔 좀 온라인 영업 방식에 대한 좀 질문을 해볼 건데, 콘텐츠로 고객을 만나는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보험이 필요하거나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돼 있어.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그 첨언들, 자료들, 그다음에 설계사의 어떤 의견, 제시가 좀 부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에게도 소득이 따라오는 그 이상적인 플로우가 되는 거야. 거기서 이제 또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면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그분들의 가족, 뭐 지인들까지 소개가 또 나와. 희한하게 이게 되는 거야, 비대면에서. 단점을 얘기해볼까? 단점이라 하지 말고 어려운 점이라 하자. 어려운 점,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컨텐츠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지인이 아니고 이제 모르는 분이 문의를 주셨잖아. 그분들을 그냥 내가 액수를 정해놓고 다 갈 수 없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대면은 10만원, 20만원 정해놓고 하잖아. 이분들은 정보와 탐색이 엄청나게 깊기 때문에 비교 분석은 기본이고 금액에 맞춰서 이미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미션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적응하는 기간 동안 지금 당장 이 수익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DB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나는 이런 건 되게 싫어하잖아. 찍어내는 글, 복붙하는 글. 왜? 늘 새롭게 고민하고 새로운 어떤 문제의 답안지를 제출을 해야지 영향력이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 부분이 되려면 사람의 뇌는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성인은 늘 자극을 줘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본인이 이 일을 하는 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게 습관이 안 되고 평소에 어떤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그냥 DB 사서 하지. 혹은 DB 주는데 그냥. 그런 분들은 더 좋아. DB 질도 상관 안 해. 상담만 많이 하자 이거야. 그리고 난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지가 않다. 우리는 막 DB를 뽑는 조직이 아니다. 10개를 그냥 단순 문의 줘서 나갈 바에는 정말 진장호한테 문의를 주고 싶은 사람, 정말 윤수영한테 꼭 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이 문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 그게 실력이다. 나는 좀 그런 철학이 있거든.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에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을 더했을 때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 아마 그 개념이 있을 거야. 크리에이터라는 거. 크리에이터의 뜻이 뭐야?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창출하는 거잖아. 뭐를? 기획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던 걸 계속 도전하는 거잖아. 언제까지? 계속. 그래.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쉬운 것만 하면은 쉬운 전문가가 되는 거고 어려운 걸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지. 다음은 이 포스팅. 자,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한 질문인데, NSB 본부에서 글쓰기와 포스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온라인에서의 그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진짜 박터지게 노력하고 있거든, 본부장들이. 그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내가 왜 자꾸 우리 본부원들한테 이런 걸 강요를 하냐면 도와주다 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 많이 도와드리면 내가 많이 벌게 된다는 거야. 이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지.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대다수가 나는 그냥 DB를 얼마 주고 샀으니까 객단가는 이분은 얼마가 정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드는 비용 없이 내 땀방울, 시간에 대한 투자, 노력에 대한 투자, 공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이런 게 어딨어. 그럼 이 글 쓰는 게 고객 유입에 상당한 영향을. 글 얘기를 내가 안 했구나. 오케이 좋아. 질문 좋았어. 왜 글이 중요하냐면 설계사의 업을 대하는 태도, 설계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정보의 메시지,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미리 고민을 해보고 그와 함께 공감해주면서 어프로치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글의 퀄리티가 돼야 된다는 건데, 내가 장담하는데 넘사벽 본부 말고는 없어. 우리는 뭐야? 정말 나를 원하는 나 같은 설계사를 만나기 위한 고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글을 쓰면 달라진다는 거지. 나는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지. 왜? 그게 넘사벽이고 그게 어나더 레벨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힘든 글, 이 글을 매일 쓰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은데, NSB에서는 이걸 어떻게 습관화시키고 있는지. 뭐 습관화가 될 게 뭐가 있어.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해야 돼.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게 10이었다면 갑자기 9, 8, 7이 돼. 그러다가 이제 5 정도 되잖아. 그럼 내가 또 미션을 주지. 다시 한 9를 끌어올리지. 2개 해라, 아니면 이걸 해라, 이거 수정해라, 글자 수를 더 막 늘려라. 이렇게 본인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했던 거를 자꾸 만나야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돼요
하다 보면 이게 개선이 되거나 발전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지. 고객들은 무조건 성장하고 노력하는 전문가를 좋아하지 단순하게 앵무새 마냥 했던 말 했던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이번 질문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포맷이나 템플릿이 제공되나요? 라는 거였는데 이게 그러면 없겠네요. 나는 생각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플러스 알파 진장우만의 윤수영만의 것을 꺼내서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인 거지. 근데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 이제 마지막 챕터가 사실 본부장님이 바라보는 글쓰기의 철학 질문이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글을 쓴다는 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모든 회사는, 모든 조직은 그 리더가 다 반영하고 좌우한다 생각을 하거든. 물론 나도 한때는 개나 소나 거리나 다 뽑아서 했던 적도 있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는 거고. 왜? 사고방식과 인성과 태도가 일단 올바르게 세팅된 사람이 드물어. 그걸 내가 개조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부족해도 인성이 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단 말이야. 왜? 내가 받아들이려고 막 아둥바둥 하니까. 글을 쓰고 고민을 하고 생각 정리를 하고 힘들지만 왜 본인만의 시장을 만들려고 말을 하냐면 각자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게 도움이 되고 이롭고 나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월급을 선택하는데 그 구조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 않나요? 나는 그거를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왜 안정적으로만 할까? 근데 지금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도전을 하고 싶어. 많이는 벌고 싶어. 근데 안정적이고 싶어 해.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나는 경멸하지. 환경 설정을 원해서 넘사벽에 오르면 어디를 하잖아. 근데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야. 그런 의지와 그런 어떤 마인드로 뭘 해도 될까? 난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좀 팩트를 얘기하는 이유는 적어도 윤꼰대를 보시는 분들은 도전을 하고 한 번쯤은 미쳐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월급보다 비전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NSB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공간이. 이거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느리더라도 무조건 된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있지. 느리더라도. 그리고 어렵더라도 성장은 무조건 된다. 네가 뭘 성장을 했고 네 마인드가 어떻게 변했고 너의 습관이 뭐가 생겼으며 네가 누굴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건 포장지만으로 되지 않고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 이거는 거의 재개발해야 되거든. 이건 하나 약속 드릴 수 있지. 누가 오더라도 최적의 환경에서 정말 양질의 플랫폼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집이가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멘토가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면사역본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